안녕하세요. 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하던 큰 사업이 실패하면서 우리 가족은 흩어졌고 이모 집에서 살았던 제가 상당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서랍에 언니들을 위한 간식 상자가 따로 있었고 제가 없는 동안에는 고기를 먹고 숨겼던 것을 발견했죠. 그때 돈 없이 살아가는 서러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부터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나왔고 그 뒤로는 돈만 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하며 몸을 다스려 왔어요. 친구들처럼 20대를 즐기는 것은 일찍이 포기했지만 통장에 저축되는 돈과 성공한 사람들을 곁에 두며 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뒤에 저도 그 사람들처럼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에너지 삼아 버텼죠. 그리고 항상 부적처럼 가족 사진을 목걸이에 넣어 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의 은인인 사장 언니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모아 빚 있는 것도 아니라며 가족들 빚 갚아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너무 사적인 걸 물어봤나 아유. 미안해. 갑자기 궁금해서.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집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때부터 가족들하고 흩어져 살았는데 어린 나이에도 돈 없으면 서럽다는 걸 알았거든요. 뭘 꼭 하고 싶다기보단 그래도 돈이 있어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고 편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기특하다. 그럼 가족들하고 따로 살았던 거야. 망한 뒤로 쭉. 내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지금은 엄마하고 동생 하나 있어요. 제가 1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열심히 벌려고요. 그 생각만 하면 별로 힘들 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잘 알지? 가족들 생각하면 피곤한 것도 있게 되지. 전 우리 가족사를 어디 가서 쉽게 말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도 많았고 가난하다는 편견을 씌우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3년 이상 일하면서 질문 한 번을 안 하던 사장 언니의 말에 진솔하게 답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저를 묵묵히 관찰하던 언니는 먼저 제게 제안을 해왔어요. 알지? 자기도 소문 들어서 내 성격 보통 아닌 거 알잖아. 난 19살 때부터 의료시장 와서 일하면서 많이 당했어. 그때부터 내 신조가 사람은 3년 이상 겪어보고 그전엔 절대 믿지 않는다야. 근데 그 와중에도 잘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해. 자기처럼 내 저요음. 난 내 직감을 믿거든.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턴 누가 뭐라든 내 판단을 믿고 도와주는 성격이야. 나도 여기서 어릴 때 그런 도움 덕에 매장 차리고 자리 잡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얼굴 안 지는 지금까지 3년 됐잖아. 매장 하나 맡겨보려고 내 직감 하나 믿고. 처음엔 속으로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건가 했어요. 시작한 것 내에서는 나이는 어려도 시원시원하고 칼같기로 유명한 사장 언니. 어른들도 꽤 어려워하는 편이었거든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몇 마디 주고받은 게 전부인데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겠다니. 아, 당연히 무슨 함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저는 아직하게 운영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매장 열 돈도 없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 자선 사업가요.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분이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내 얘기를 해야겠구나. 나도 자기랑 똑같이 우리 가족 마음에서 15년 넘게 각자 살았는데 작년에 동생도 죽고 아무도 없어. 나도 우리 가족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못하니까 자기 꿈이라도 돕고 싶어 그런다. 이제 됐지 그러셨구나. 힘든 일 많으셨네요. 사장님도 자기도 똑같지? 나만 힘든가? 성실하고 의지도 강하고 어려도 뭐든 할 사람 같아. 앞으로 내 옆에 딱 붙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나한테 묻고 배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혼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울게. 고마우면 시장에서 내 동생 해주던가. 그렇게 사장, 언니와 저는 서로를 잃지 않는 동업자이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
덕분에 3년도 안 돼서 제 이름으로 된 매장 하나를 열게 되었죠. 그때 매장 인테리어를 해준 업체 사장님을 알게 됐는데 성격이 정말 호탕하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문자로 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문자 보고 달려야죠.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돈 안 받아요. 앞으로도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냥 사장님 얼굴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인사도 할 겸 와봤어요. 안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미안하면 커피 한 잔 사주면 되겠네요. 네, 당연하죠. 제가 한 잔 시켜드릴게요. 아니요, 여기 말고 비싸고 분위기 좋은 데서 자요. 그렇게 매장을 수시로 봐주면서 생색 한 번 안 내고 커피면 된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저하고는 정반대 성격이라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자를 만나면서 성격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꼈죠. 언니, 장사하더니 성격이 달라졌나 아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다른 사람 된 것 같다니까 우리 언니가 맞나 싶어 그 정도야 생각해보면 그 사람 더 크지. 옆에 있으면 자주 웃게 해주고 나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해. 왜 난 항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힘들어 했잖아. 괜히 내 얘기를 하게 될까봐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우릴 보고 웃고 좋아해준다. 신기하지? 언니의 어두운 부분까지 밝게 만들어주는 거네. 잘 만났어. 언니는 그런 사람이 맞아. 근데 언니 왜 결혼은 빨리 안 해? 엄마도 좀 궁금해하는 눈치던데 때 되면 인사 올 거라고 묻지 말라고 했어. 우리 내년이면 만난 지 6년이네. 벌써 그렇게 됐어. 데이트를 매주 못해서 그런가? 아니, 난 아직도 만난 지 6일밖에 안 된 기분이야. 내 심장이 손 한 번 갖다 대볼래? 아직도 빨리 뛴다. 아유, 못 살아. 눈치가 이렇게나 없어서 어떡할래? 결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 그런 거야. 난 아직도 당신 보면 심장 뛴단 얘기해 주려고 그랬지? 난 솔직히 당신이 왜 열심히 살라고 돈 버는 줄 알잖아. 그러려면 나도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이, 솔직히 내 상황을 어떻게 봐주실지 자신이 없어. 내가 반했던 당신, 자신감 어디로 갔어?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사람한테는 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지. 나중엔 당신이 더 잘 돼서 나 될 때가 올지 누가 알아. 그리고 난 당신이 돈보다 가진 게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까지 이렇게 밝게 만들어졌잖아. 남자는 그래도 능력인데 내가 지금 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더 미루지 말고 결혼 준비하자. 우리 마음만 보는 거야? 그 순간 정말 예비 신랑에게 든든한 존재가 돼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조건과 삭막한 현실에 우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정말 사람 하나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긴 연애 기간 내내 절 웃고 밝게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난 있지 아직도. 내가 옷 사고 마시는 거보다 내 동생 옷 사주고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 때가 몇 배 더 행복한 사람이거든. 뭐 남들은 가족한테 희생만 하고 멍청하게 살았다고 할지 몰라도 난 그게 좋았어. 그리고 이젠 당신 가족들도 나한테 그런 존재로 생각할 거야. 우리 서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잘하면서 살자.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뭐든지 말해. 별로 닫아줄 거니까 일단 신혼집은 내가 마련할게. 근데 엄마하고 동생 살 집이랑 우리 집을 같이 보려고. 옆집이나 최소한 위아래 최대한 가깝게 살고 싶어. 사실 15년 넘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라도 가족들 옆에 있고 싶은데 당신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 나를 그런 쫌생이로 본 거야? 그렇게 해 내가 당신 살아온 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꿈만 꾸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난 장모님하고 처제만 괜찮다면 같이 살아도 된다니까? 정말. 그리고 이 일을 선뜻 허락해준 신랑에 대한 고마움을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시댁 식구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라 생각하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머지않아 가족이 될 관계니까 굳이 아끼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자주 보고 또 연락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 나름대로 쏟았죠. 어머니 근처 지나갈 일이 있어서 와봤어요.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어머 아유, 또 두 손 무겁게 왔네. 우리 며느리, 아직은 호칭이 어색하다. 그래도 이렇게 부르면서 익숙해져야지. 얼른 들어와. 우리 며느리, 아유, 역시 감각 있는 일을 해서 그런지 선물 고르는 것도 다르네. 어쩜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마음에 쏙 들어? 어때? 어울리니? 괜히 미안하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사드리는 것도 좋은 거려. 나 솔직히네.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가족들을 위해 돈 벌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게 행복하다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웬만한 가정도 못 그래?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걔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일어난 아내를 얻었냐고 복도 많다 그랬어. 그 덕에 나까지 호강하네. 과찬이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실은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쪽은 잘 알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제 앞에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이었어요. 보이니? 이 스카프, 아니, 저번에 내 친구가 모임에서 이걸 하고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사줬다고만 하고 죽어도 브랜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따라 살까봐 그런가? 넌 딱 보니까 알겠지? 이게 뭐 비싼 명품인가? 아? 어디야? 지금 국가 명품이긴 하죠.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 아니다. 조금만. 천주각이 몇백씩 한다면서 내 주제에 무슨 명품을 하고 다니겠니? 아니, 다 있는 사람들이니 살겠지? 나 같은 건 짝퉁이나 해야지. 수준에 맞게 아니에요? 어머니 수준이 어때서요? 제가 사줄게요. 아니야, 아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다르긴 다르더라.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하지? 나이 들수록 목주름 가리는 게 필수거든. 그렇다고 내 형편에 이걸 어떻게? 아니, 누가 뭐 선물로 그냥 준다고 하면 또 몰라도. 어머니랑 만날 때마다 저에게 비싼 명품을 제가 잘 알 것 같다고 물어보는 식으로 하면서 끝에 가서는 사달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더라고요. 제 입에서 살 것 같단 말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는 끝도 없는 한탄을 쏟아냈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복사해서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였는데요. 예비 신랑이 늘 신우이길 할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걱정하던 사고뭉치였죠. 회사 한 군데에 들어가도 한 달에 못 넘기고 나와서 그 뒤로 백수 신세였으니까요. 만나보니 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 오늘 언니 집 놀러 가도 돼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불쑥 집까지 찾아온 신유는 오자마자 옷장에 들어가서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주방에 있던 좀 불안해서 계속 신우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제 옷과 가방을 허락도 없이 마구잡이로 입어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철이 없고 개념이 없는 성격이라도 해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가씨, 내가 밖에서 몇 번을 불렀는데 뭐예요? 지금, 언니, 너무 예뻐서 잠깐 본다는 게요. 저, 언니하고 옷 사이즈 완전 똑같아요. 잘 맞죠? 아이 만날 때마다 입은 옷들이 너무 예뻐서 궁금했는데 옷장 보니까 비싸고 좋은 거 되게 많네요. 부럽다. 아니, 이렇게 들어와서 말도 없이 옷 입어보고 물건 만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 사이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죠. 빨리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혹시 안 입는 거 있으면 저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다 버리세요. 제가 언니의 의류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신우는 제가 대놓고 주의를 주는데도 미안해하는 표정도 없고 또 뭔가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꼭 아이가 사탕 달라고 조르듯이 자존심 하나 상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면 보일수록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요 정리하게 되면 줄게요. 약속했어요. 저한테 다 주세요. 저한테. 근데 언니, 전 취업보다 유튜브 쪽이요. 더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해서는 진짜 갑갑해서. 그래도 제가 옷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옷 소개하는 걸로 해볼까 봐요. 언니가 저한테 옷 협찬만 해주시면 그걸로 전 돈도 벌고 언니는 홍보도 되고 서로 증언과자 어때요? 아니, 우리 매장 옷은 홍보 안 해줘도 괜찮은데? 그리고 아가씨가 정말 그쪽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계획을 보여줘요. 가까운 사이라도 일은 정확해요. 서로 도울 수 있죠? 옷 좋아하면 내가 일할 곳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나와서 밥부터 먹어요. 옷도 매장 가서 챙겨 보낼게요. 정말요? 아, 언니 역시 우리 세연이가 최고다. 최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생기고 나니 어느 순간 제가 해주는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다음 물을 쪽쪽 빼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저도 점점 이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디니? 오고 있어? 우리 오늘 저녁 먹지 말고 백화점이나 도이자. 아니, 너도 그 결혼식 하면 살을 빼야 할 텐데. 기분 좋게 우리끼리 쇼핑하자. 쇼핑, 네가 봐줘야지. 얼른 이쪽으로 와, 세연이 왔어요. 오늘도 그 가방 들었네요. 엄마 봐봐, 언니가 봐.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나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지금 구하지도 못하는 가방인데 언니가 2개나 갖고 있더라고. 언니, 저 며칠 늘려주면 안 될까요? 제 가방을요. 그러지 말고 너 다른 거 있다면서 얘 주면 안 되니? 색이 밝아서 그런지 너랑은 안 어울린다. 젊은 사람한테 착한 어울리네. 앞으로는 우리 한 식구인데 내 거 하지 말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고 그래도 되잖아. 명품도 그래야 본전 뽑는 거야? 그렇게 어느 순간부턴 제 물건을 당연하게 본인들 것처럼 생각하고 허락도 없이 만지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에 힘입은 신우이는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제 소지품까지 빼놓고 제 가방을 본인 것처럼 어깨에 메고 있었죠.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나는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가방을 봤는데 오늘 하나 질러버릴까? 어머니 마음에 드셨으면 하세요. 오늘 마음 먹었다. 질러보자.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자. 근데 내가 신용카드는 쓰는 게 없어서 일단 내 카드로 긁고 다달이 가볼게. 여기 와서 보니까 나만 가방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더라니까. 딸딸인 어린애들도 명품이 척척 들고 다니는 세상에 아휴, 서러울 뻔했어. 며느라, 고맙다. 아니, 뭘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닌데 꼭 고등학교 때 골목에서 좋은 운동화 신으면 뺏기던 것처럼 저에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면 제 몸에 있던 걸 홀딱 벗겨가는 기분에 사로잡히더군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매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갚는다고 하더니 나와서는 사준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2사람과 만나는 걸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렇게 경제관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한 식구로 지낼 수 있을까? 단물 빼먹는 내 존재가 달라지기라도 하면 지금처럼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 한동안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정색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게 맞겠다 싶었죠. 그러던 중 예비 신랑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온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가게가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손님도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 이제 나도 매장보단 아파트나 빌라 쪽으로 가야 되겠어. 비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장 안에 매장 있으면 딱 의심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나와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도 당신 거래처 꽤 많았잖아. 갑자기 정리하면 어떻게 해? 매장 닫았다고 나까지 없어진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이야. 어차피 내 번호 아는 사람들은 다 연락하지? 부르면 갈 거야. 근데 나도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 주변 사람들이 챙기는 생활도 지겹기도 하고 그래. 뭐,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결정했다 치고 매장은 무슨 돈으로 차릴 건데? 그건 이제 보아하니 예비 신랑도 저를 믿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설마 나한테 말할 생각이었어?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됐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도 결혼하면서 당신보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비교되고 작아진단 말이야. 장모님께 인사 가기 전에 좀 떳떳하게 보이고 싶어서 나타낸 노력한 거잖아. 새로운 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솔직히 말할까? 나 지금 당신 식구들도 버거워. 근데 당신까지 이러니까 더 버겁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식구들이 왜 저도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애를 썼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절 무슨 금고처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비 신랑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 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셔. 아가씨도 어머님 만날 때마다 친구분 명품 보여주면서 난 이런 거 갖고 싶은데 내 수준에 어떻게 갖겠냐? 선물로 주면 모르겠다 하면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아가씨는 우리 집에 와서 내웃으며 가방 멋대로 입어보고 달라고 조르지 않나 빌려가서 쓰겠다더니 갖고 오지도 않아.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정말 몰랐어. 미안해. 몇 번이고 생각했어? 그래, 곧 가족들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아깝지 않다. 그런데 당신 식구들 행동 보면 나한테 뭐라도 얻어갈 궁리만 하지. 나에 대해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만났다면 쇼핑하고 내 카드 쓸 생각만 하는데 이런 상황이 결혼 준비하는 게 맞을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고민되는 건 사실이야. 아직 결혼 전인데도 이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쓸지? 그 말에 충격이 컸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예비 신랑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에게 사정을 하더라도 애처로운 그 눈빛을 보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죠. 일은 내가 우리 가족들 만나서 해결할게. 당신한테 다신 그럴 실수 안 하도록 정리 확실히 할 거고 돈 문제도 당신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할게. 당신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혼인신고는 좀 미루고 난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면 안 될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우리 6년 만난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그래도 가족들에게 당장 가서 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신랑이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신경 쓰고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문제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건네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예의 지키고 조심할게. 솔직히 집안의 며느리가 처음 들어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그저 편하게 딸처럼 대하면 되는 줄 알았어. 방법을 너무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그리고 선물도 다시 돌려줄게. 내 어머니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사람 통해 이야기들은 불쾌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인연이 우리 때문에 끊어주면 되겠니? 결혼 모르고 그런 말 다시 나올까 봐. 내가 좀 오늘부터 절대 연락도 하지 말라고 단속해놨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편하게 준비하고
우린 내가 너무 좋고 부러워서 그런 거니까 그 마음만 알아다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어머니, 더 노력할게요. 그때부터 저는 결혼 준비에 속도를 했죠. 저녁에는 시장에 나가서 밤새고 들어오고 피곤한 상태로 낮에 알아보려니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결혼까지 마음먹는 것도 6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 엄마랑 동생 집까지 신혼집과 같은 건물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더 생각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요. 기억나요? 그치, 평수가 조금 크긴 했는데 옆집으로요. 제가 바로 갈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기야, 내가 보고 왔던 집이 하나 있는데 한 집이 매물을 내놔서 바로 같은 층에 얻을 수 있나 봐. 정말 찾기 힘들다면서 당신이 봐서 마음에 들면 그 집으로 해. 알았어. 조금 무리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 잘 없으니까 마음에 들면 하고 올게. 전 그렇게 계약서를 쓰면서 어릴 때 스케치북에 수도 없이 그렸던 그 집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보며 요리하고 동생과 제가 함께 깔깔대며 노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런데 행복한 상상을 깨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가족이나 다름없던 언니의 연락이었죠. 들어보니 언니가 창고에 불이 나서 손해가 어마어마한 모양이었어요. 거래처에 납품하로부터 모든 게 싹 다 멈춘 것이었죠. 불도 불이지만 언니가 배상해야 할 액수도 상당하더라고요. 울먹거리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에게 한 번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결혼 준비에 집 2채까지 마련하느라 이미 바닥까지 긁어모을 대로 모았던 건데 결국 결혼식 비용 일부만 남기고 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되는 대로 일단 돈 보낼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처리할 것만 집중해. 내가 언니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어떻게 했는데. 오늘 언니 덕에 집 계약하고 와서 내 꿈 이뤘어. 그러니까 받아. 무슨 돈을 붙어. 너도 지금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지 다 아는데 내 사정을 내가 모르니. 내 남편 가게도 새로 낸다면서 내가 빌릴 때 빌리더라도 알고는 받아야지. 너 혼자 길 막는 언니 만들래? 이 돈 아니어도 결혼해. 그 사람도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언니 급한 것부터 해결해. 아직 계약하려면 2달 정도 남았어. 정 안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알아보면 돼요. 고맙다. 나 그때까지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줄게.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이 말을 하자. 잘 결정했다고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인명피해는 없대. 갑자기 무슨 불이 났을까 진짜 막막하겠다. 보상 나와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거래처에 연락하고 돈 배상하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겠네? 당장 현금도 꽤 필요하겠는데. 그래, 당신이 잘 도와줬어. 처음 일 시작했을 때부터 도와주고 가족 같은 분이잖아.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내가 아는 당신은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언니가 당황해서 막 떠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많이 놀랐더라고. 그래도 이 언니 어떻게든 갚을 사람이야. 약속 안 지키는 거 본 적 없거든. 그래서 나도 고민 없이 보냈어. 당신 가게의 계약금이긴 한데 아직 시간 있으니까 알았어. 당신이 믿는 사람이면 나도 믿지? 예비 신랑은 본인 가게 준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너그럽게 가족 같은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정말 저랑 뜻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렵부터 시댁 식구들이 정관을 확실히 다르게 제 앞에서 행동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식구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부터는 눈치를 더 살피고 조심히 대하면서 본인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잠잠하게 있는 것 같더니 다시 옛날 모습이 활기를 펴는 것 같았죠. 아예 힘든 제 상황을 즐기듯이 얘기하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너 매장 2개나 정리했다면서 우리 앞에선 다 잘 되는 척하더니 알고 보면 개수만 많지 실수가 없는 게 많았던 모양이구나.
이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아들처럼 완전히 속빈 강정이었네. 속빈 강종이요. 어머님, 제가 하는 일도 잘 모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요. 말은 좋다 참. 선택과 집중. 나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네. 언니, 그나저나 아는 사람한테 돈 탈탈 털어졌다면서요. 참고 불러서 돈 돌려받기도 힘들 것 같던데. 아, 이상하게 언니네 쪽은 탄탄한 게 없더라. 누가 코딱지만한 매장 몇 개로 탄탄해. 위기가 오면 바로 끝이지. 왜 그럼? 언니도 지금 개털된 거예요네? 뭘 물어 뻔하지? 그럼 무리해서 집까지 샀으니 남는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얼마 있는지 두 분은 그것만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인 궁금한 거 없으세요?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전혀 난다. 뭐, 우리가 걱정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그래도 제가 사회 나오자마자 시작한 일이고 어머니랑 아가씨보단 훨씬 잘 아니까요. 여기 그렇게 체기 없이 굴러가는 곳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새언니 나이 좀 심하네요. 무슨 두고 보란 소리를 해요? 시모느니 자리가 2대1로 싸운다는 으쓱한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절 불러낸 이유가 바로 신혼집에 있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어요. 들어와 보니까 집을 꽤 큰 평수로 샀던데. 아니, 40평이면 신혼집이 아니라 대걸 수준 아니니? 그러면 쓸데없이 비워놓는 방만 많아져. 그러지 말고 이참에내 신호까지 같이 살아라. 방 하나 주는 거 어렵지 않지?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내 평생 꿈이었다면서 저 창문 있는 방으로 주시면 좋겠던데. 오빠가 저한테 보내준 그 영상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방 있죠? 지금 짐 싸고 있으니까 날짜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청소업체 불을 꺼져. 그 다음 날 들어갈게요. 네, 이사 준비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영상까지 보내줬어요. 어린 식구는 예미 얘기 끝났어. 너 배려해서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러냐? 넌 내 입으로 가족하고 사는 게 좋다면서 왜 우리는 가족 아니니? 그거랑 이건 다르죠.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도 아무 얘기 못 들었고요. 공간 일부는 옷창고로 쓸 거라서 아가씨한테 내줄 방도 없어요. 저희도 계획이란 게 있잖아요. 옷을 빼. 옷을 넣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옛날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지금 돈 없어서 힘든 거 다 아는데 남편이라도 있어야 체면이 서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날 누가 데려가겠냐? 그래도 싫다고 할래? 그냥 결혼 엎어버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간 몸만 덜렁 와서 집 한 채 사는데 돈 한 푼 안 보탠 한심한 아들 생각은 못하고 마치 절 돈이 없어 결혼에 불리해진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이 상황이 무슨 역전이라도 된 줄 알고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게 우습더라고요. 지금 결혼으로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능력 없어서 몸 많은 어머니,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뭐라고,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소리야?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하기엔 어릴 때 같이 안 살아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 어디, 내 앞에서 그딴 말을 해. 우린 내 상황 안 좋아졌다니까 걱정해준 거 아니야?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전 눈이 뒤집혀 어머니께 쏘아붙이며 강하게 물었죠. 이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 엄마야, 무서워라 이것 봐. 어른한테 눈 크게 뜨고 대드는 거 보라고. 너, 저번에도 그랬어. 사람 말 이상하게 듣더라. 그것도 무슨 정신병이 한 종류의 거다.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
괜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너 하나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언니. 어른한테 예의 좀 지키죠. 우리 엄마 화났잖아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선물 사달라 가방 뺏어간 분들 아니던가요? 두 분이 한 짓을 생각하면 예란 말이 나와요. 그럼 그때 저한테 사과는 왜 했어요? 그때랑 지금 너랑 같냐? 아유,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구나. 아, 그래요. 제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요. 몰랐어요. 그럼 진짜 여기 나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한 얘기에 평생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누가 너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니에요? 그 길로 나가자마자 모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통장이 바닥이 나고 힘들어도 그건 잠깐의 일뿐이야. 얼마든지 다시 모으고 일어설 수 있다고 자신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한테는 제가 가진 돈이 절 함부로 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당신도 다를 거 하나 없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줄 줄 알았어. 이 결혼 내가 절대 못 모른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하다. 혹시 돈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랬잖아. 가족들하고 살고 싶다고. 근데 내 동생은 왜 안 돼? 그건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좀 좋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내 동생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좀 도와준다 생각하면 되지. 그래, 너도 한통속이었구나. 고맙다. 결정이 쉬워졌어. 덕분에 정말 진심으로 모든 고민을 한순간에 끝내줘서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전곶장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부터 했습니다. 그 전화를 듣고 벙쪄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절 쫓아나고 전 앞장서서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인간들에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미친 사람처럼 예비 시댁에 들어가서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스피커폰으로 말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이력서 하나 보내놓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일 경력이 너무 없는데 잘 봐달라고 부탁드렸던 죄송한데 그분 이력서 그냥 폐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건너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았더니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기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들어가세요, 언니. 제 직장이에요. 그 태교 맞죠? 언니 예식장 다음으로 정리한 것이 아가씨 직장이었습니다. 하도 마음 못 붙이고 옷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제가 대기업 의류회사 직무에 부탁해 놨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가씨 직접은 좋은데 다닐 수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굳이 그럴 필요 없겠네요. 아, 그리고 제 짐도 좀 찾아갈게요. 저는 유유히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제가 선물한 스카프부터 아직 할부가 남은 가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선물했던 것들 쏙쏙 빼서 몸에 걸치고 나왔죠. 눈으로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 처먹은 게 얼만지 봐라 했던 겁니다. 아니, 내 물건은 왜 갖고 나와? 너 지금 미쳤어. 내 물건 웃기시네. 당신 싸구려 옷장에서 유일한 명품이 내가 사준 것들이잖아. 당신 말이 맞았어. 수준에 맞게 짝퉁이나 드는 게 맞지? 이렇게 비싼 걸 왜... 아, 그리고 이 가방 할부 4개월 넘게 안 갚으셨죠? 지금 좀 주실래요? 아니, 그걸 갑자기. 어떻게 한번 해줘. 본인 한 말이 생각났는지 눈을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방을 애처롭게 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우스꽝스럽더군요. 전 이를 꽉 다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뒤따라온 예비 신랑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등을 지고 앉아 있더군요. 이 집안의 인간들, 그 누구도 이 정도를 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녹음된 것도 있어요. 그때 분명히 본인 입으로 다달이 갚는다고 했죠. 600만 원 빨리 주세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다 아니잖아. 예식장도 취소했고 결혼 안 할 거니까 다시 볼 일도 없잖아. 깔끔하게 싹 정리합시다. 안 그러면 저 경찰 바로 불릴 거예요. 돈 내놔요. 10분 줄게요. 여보 당신 화난 건 알겠어. 잘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자기. 누가 여보야. 저기요. 우리 다 끝났으니까 호칭부터 제대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지낸 세월이 오래라 그런지 언니가 여보세요 하는 것만 들어도 수심이 깊은지 기분이 좋은지 다 알 수 있거든요. 홀가분해진 목소리로 다시 전처럼 시원하게 말하는 언니를 보면서 전 이미 눈치챘죠. 언니, 그 돈을 벌써 갚겠다고? 일단 언니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줘. 내가 지금 그런 자선 사업할 때가 아니었더라고. 이제 정리하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봐. 나 가게 계약금 줄 거야 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근데 필요 없잖아. 내가 모르는 인간한테 5천이나 되는 돈이 미쳤다고 빌려줘. 사장님아, 이제 사장도 아니지. 그러고 보니 당신도 나한테 돈 갚아야지. 나 믿고 가게 차린다고 때려치우고 나와서 계속 백수셨잖아. 생활비랑 빌려갔던 돈 2천 빨리 갚아. 나 오래 못 기다려. 뭐 해? 뭐 하냐고. 빨리. 중간에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안비로 누구한테 빌라고 시키니 왜 넌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새 인간은 뭐에 홀린 듯이 끝맺음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일 가까이 다가온 그 인간은 제 다리를 잡고 애원하면서 머리까지 좋아하리며 오열하더군요.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여보, 기회 없어. 이제 그 가게 계약 못하면 안 돼요. 그것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나중에라도 갚을게. 차용증 쓸까? 나 가게도 없어서 대출도 안 되고 이것마저 안 되면 격게 물고 죽는 줄밖에 없다고. 제발. 내가 그날 일 사과하마.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못할 말 많이 했다. 내 주둥이를 시원하게 쳐. 아니네. 마음 풀릴 때까지 내 뺨을 치든. 너만 풀릴 때까지 다 해. 다 해라.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언니, 저 이력서만 넣게 해주세요. 네, 제가 그때 언니가 직장 알아봐 준다는 말 그냥 한 줄 알고 정말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언니, 어머나, 내건 꼭 면접 볼 기회를 줘야 해. 내가 이 식구들 안 보게 살면 되겠지만 이들이 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이란 걸 알게 되면 나만 남기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해. 나도 왜 이렇게 싫은 거 다 드러내고? 돈이 많을 때만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개털 생각이지. 너 같은 인간들은 실증이 나. 그리고 이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사면서 살아. 빈 껍데기에 명품만 좋아하는 어머니나 직장 없이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딸, 능력도 돈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까지. 참,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있어? 여보. 가지마. 그냥 그렇게 가면 나 어떡하라고. 제발, 제가 왜 여태죽 후미에 돈을 번 줄 아세요? 오늘 평생 기억하면서 사셔야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 앞에서 비참한 일이 끝없이 벌어질 테니까요. 일주일 줄 테니까 돈 보내. 1원도 당신들한테 주는 일 없어. 제가 나오고 난 뒤 오합지졸 삼가 조금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서 싸우더니 나중에 물건까지 던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엄마랑 내가 내 인생까지 망쳤어. 멀쩡한 결혼까지 깼다고 알아. 오빠가 옆에서 더 잘했어야지. 여자 마음 하나도 못 돌리는 등신이면서 시끄러워. 시끄러이 한심한 것들아. 둘 다 똑같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안 인간들은 더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죠. 전 그동안 그들에게 들어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신고도 했고 위약금으로 날린 돈까지 합해 전부 예비 신랑에게 청구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이런 하나까지 받아낼 참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사람만 구슬리면 쓸 수 있다는 게 오산이라고 알려줘야 했죠. 전 끝까지 하부는 없다고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결국 결혼 준비와 가족들 빚까지 떠하는 셋은 집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그 뒤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은 수축해진 몰골로 매장 앞에도 찾아 빌었지만 이미 모든 게 과거의 일일 뿐이었죠. 다행히 그 인간들 앞에 예비자를 붙일 수 있어서 저승 앞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까지 든다니까요. 요즘 전 어릴 때 그리던 그림을 눈뜨고 잘 때까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생과 제가 한 집을 쓰고 있고 혼자 옆집에 지내는데 취미 생활이 많이 하고 싶었던 엄마에게 그 공간도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아침이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풍경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보내는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꿈이라는 걸 알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